비트코인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가격을 묻는다. 지금 얼마냐고 묻고, 앞으로 얼마나 오를 거냐고 묻고,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느냐를 묻는다. 이 질문은 자연스럽다. 우리는 오랫동안 투자를 가격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주식도 부동산도 펀드도 모두 가격으로 시작해서 가격으로 끝났다. 그래서 비트코인 앞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조금만 더 오래 바라보면 이 질문이 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한다. 가격은 계속 묻고 있는데 정작 그 질문이 핵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질문이 이렇게 바뀐다. 이 자산은 얼마가 될까?가 아니라 이 자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자산이 된다. 비트코인은 가격으로 이해하면 늘 불안한 자산이다. 변동성은 크고 움직임은 거칠고 설명은 항상 늦다. 하지만 기준으로 바라보면 비트코인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진다. 이 영상은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말하지 않는다. 몇 배가 오를지, 언제 최고점이 올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대신 왜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흔들려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지, 왜 이 자산은 수익보다 태도를 먼저 요구하는지, 그리고 왜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은 하나의 투자 상품이 아니라 기준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기준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준을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없다. 월급의 기준은 회사가 정한다. 금리의 기준은 중앙은행이 정한다. 통화의 기준은 국가가 정한다. 우리는 그 기준을 의심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낀다. 분명히 잘 살아왔는데, 분명히 노력도 했는데 왜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감정이다. 이 불안은 개인의 능력 문제도 아니고 노력의 부족도 아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감정이다. 예전에는 돈의 기준이 비교적 명확했다. 통화의 공급은 제한적이었고 금리는 느리게 움직였으며 자산 가격은 노동 소득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다. 노동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준이었고 시간을 들이면 그 대가가 따라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돈은 필요하면 찍어낼 수 있는 것이 되었고 금리는 정책의 도구가 되었으며 자산 가격은 생산과 무관하게 움직인다. 여기에 AI라는 변수가 더해졌다. AI는 노동의 효율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노동 자체를 기준에서 밀어내고 있다. 사람들은 AI 이후의 세상을 이야기하며 생산성의 폭발을 말한다. 더 적은 노동, 더 많은 결과, 더 풍요로운 사회를 기대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져 있다. 생산성이 늘어난 이후 그 과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기술은 언제나 사회를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기술의 혜택은 한 번도 균등하게 분배된 적이 없다. 증기기관도 전기도 인터넷도 언제나 먼저 가진 쪽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갔다. AI 역시 다르지 않다. AI는 노동을 대체하지만 AI를 소유한 쪽이 그 생산성을 가져간다. 노동이 기준이 되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은 더 빠르게 방향 감각을 잃는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알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가격을 묻게 된다. 가격은 가장 눈에 보이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숫자는 기준을 대신해주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은 다시 등장한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오해받는 자산이었다. 너무 기술적이고 너무 낯설고 너무 급진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산을 이해하기보다 익숙한 틀에 끼워 맞추려 했다. 화폐인가 아닌가, 결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하지만 이 질문들은 비트코인의 핵심을 조금 비켜간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사용성이 아니라 기준성에 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신용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국가도, 어떤 중앙은행도, 어떤 기업도 비트코인의 규칙을 바꿀 수 없다. 공급량은 정해져 있고 발행 속도는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검증할 수 있다. 이 구조는 기술적 선택이기 이전에 철학적 선언에 가깝다.
기준은 조정되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대부분의 돈은 관리되는 기준이었다. 관리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조정된다는 뜻이다. 정책에 따라, 상황에 따라, 권력자의 판단에 따라 기준은 바뀌어 왔다. 비트코인은 그 조정 가능성을 처음부터 거부했다.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느리다. 그래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준으로서의 힘을 갖는다. AI 시대의 이 특성은 더 중요해진다. AI는 생산을 가속화하지만 비트코인은 기준을 고정한다. AI는 중앙화되기 쉽지만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끝까지 고집한다. AI는 권력을 집중시키지만 비트코인은 그 권력 바깥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AI 시대의 투자 상품이 아니라 AI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자산으로 기능한다. 비트코인을 가격으로만 보면 항상 감정이 따라 붙는다. 오늘 오르면 안도하고 내일 떨어지면 불안해진다. 뉴스 하나에 흔들리고 차트 하나에 마음이 움직인다. 하지만 어느 순간 관점이 바뀌는 지점이 온다. 비트코인을 얼마가 될 자산이 아니라 무엇과 비교할 자산으로 보기 시작할 때다. 법정화폐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시간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다른 자산들과 나란히 놓아보면 어떠한가? 이 비교의 끝에서 비트코인은 수익 상품이 아니라 시간 위에 놓이는 기준 자산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산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모은다고 말한다. 이 표현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사는 것은 언젠가 팔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모은다는 것은 기준을 옮기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비트코인을 오래 보유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가격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가격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인생을 바꿔줄 한 방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인생의 기준을 바꿔주는 자산으로 본다. 그래서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상대적으로 평온하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결정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그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결과로 이어진다. 비트코인은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주지 않는다. 같은 가격에 샀어도 누군가는 끝까지 들고 가고 누군가는 중간에 내려놓는다.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비트코인은 단기 수익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지독히 불편한 자산이다. 하지만 기준을 찾는 사람에게는 의외로 단순한 자산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산다는 것은 가격을 사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선택하는 일에 가깝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보다 내일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용히 의미를 드러낸다. 가격은 언제나 변한다. 오르고 내리고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출렁인다. 하지만 기준은 그 자리에 남는다. 비트코인을 가격으로만 보면은 항상 불안하다. 하지만 기준으로 보면은 이 자산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다. 비트코인은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서 각자의 선택을 하게 만든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지금도 논쟁의 중심에 있고 AI 이후의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이유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